제가 이제 토론 주제를 이미 지정을 받았습니다. 자유올람의 폐망과 관련해서 이 자유올람의 군대가 왜 어떻게 험하게 무너졌냐, 이 주제로 토론을 해달라는 것을 제가 주최측으로서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 문제와 관련해서 1973년 1월 파리 평화협정 체결 당시의 전력을 보시면 제가 드린 우리 논문집에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유올람의 군대도 미국 군사고문단의 지도, 미국의 물자 지원 등을 해서 상대 군대가 육해공, 해병대, 공수부대 등으로 편제가 아주 체계적으로 갖추면서 발전을 해왔고, 그동안에 많은 전투를 청해서 전략을 정강시켜 왔습니다. 특히 이 지금 표를 보게 되면은 이 73년 1월 달에 그 파리 평화협정 체결 당시의 전력을 이 올람과 올맹의 그리고 베트콩의 이 군사력을 비교해 보면은 오히려 자유올람의 전력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체계적으로 앞선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해군력과 공군력은 월등히 우위였고, 특히 공군력은 당시 자유올람의 공군 3개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미군이 철수하면서 당시 화폐로 약 10억 달러 정도의 우수한 정비들을 넘겨주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이라든지 정량적인 평가를 해볼 때 자유올람 군대의 전력이 올맹 및 베트콩의 전력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우수한 전력을, 객관적 측면에서 우수한 전력을 가진 자유올람의 군대가 허망하게 무너졌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핵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자유올람 군대의 주적 인식이 매우 취약했습니다. 이 핵심적인 상황입니다. 이제 이 휴전협정이 되고 난 이후에 월맹의 경우에도 자유올람의 군대에 대해서 쉽사리 그렇게 무너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군들이 많은 제가 무기를 주고갖고 그동안의 전력을 많은 전투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이 남베트남에서는 전투는, 작은 전투는 계속, 국지전은 계속 일어났고,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올맹의 지도부는 미군이 없는 이 자유올람의 전력을 테스트해 갑니다. 그것이 이제 어느 시점이 왔는 것이 74년 10월 달에 총경세를 해야 되겠다. 미군의 재개입만 없으면 우리가 승선할 수 있다. 라는 판단하에서 자유올람의 전초기지에 대해서 2개사단에 대해서 공격을 한번 해봅니다. 테스트 공격을 해봤는데 올맹 지도부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쉽게 무너집니다. 이거 정도 같으면 우리가 총공세를 취하면 이길 수 있다 하는 판단하에서 승리를 확신하고 17개 산함과 수만 대의 차량이 수도 420을 통해서 남진하게 되면서 마침내 4월 30일 날 420이 함락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지금 폐망의 핵심적인 내용은 자유올람 군대의 주적 인식이 취약하였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럼 왜 자유올람 군대는 이 주적 인식이 취약하였냐 하는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월맹과 베트콩의 통일 전선 전술과 민족주의를 대한 공세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북베트남은 오랫동안 중국의 지배를 받았고, 근대사에 들어와서는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고, 마지막에는 일본의 식민지를 받았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패망하면서 이 베트남도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북쪽 지역은 장개석의 중국 군대가 들어와서 일본군 무장해제 때문에 들어왔고, 남쪽은 영국 군대 들어왔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다시 이제 프랑스군이 들어오면서 1차 베트남 전쟁이 벌어지면서 계속해서 이제 제가 말씀 민족주의가 굉장히 승리했습니다. 이게 2차전 직후에 베트남이다 보니까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뭔지 이런 데 대해서 베트남 국민들의 인식이 취약했고, 오히려 오랫동안의 외세에 대한 민족주의 인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를 내셔가지고는 도저히 이 자유올람 국민들에게 어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민족주의라는 것을 내세우고, 이 외세에 대해서 저항하는 민족주의를 내세우고, 남베트남 자유올맹의 GM 정권에 대해서는 미 제국주의의 주구 정권이다. 그래서 이 미국의 미 제국주의의 주구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이면
자유주의든 보수든 이념에 관계없이 모든 세력과 이 연대를 하게 됩니다. 위장 연대를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자유 베트남, 일단 외형상으로는 자유 베트남 지역 내에서 민족주의 세력이 단체가 결성되는데 이것이 남베트남 민족 해방 전선입니다. 그래서 민족주의를 넘쳐내서다 보니까 자유올람의 국민들은 호지명에 대해서 공산주의가 아니라 민족주의로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국방부에서 낸 그 책자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군 전투 편찬 중심되는데 보게 되면 거기에 보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호지명이 1969년 사망을 합니다. 이 사망을 했는데 한국 대사관, 4.20의 한국 대사관에 근무하는 그야말로 의식, 그 집안이 누가 봐도 자유민주주의고 우파의 집안에 속하는 자녀들이, 여성 타자수들이 호지명이 죽은 날을 예도해가지고 검은 리본을 달고 출근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대사관 한국군 직원들이 호지명이 죽었으면은 너 오히려 자유올람이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왜 그렇게 슬퍼하면서 검은 리본을 달고 오냐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한 얘기가 여직원들 한 얘기가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가 돌아가셨다. 이게 공산주의가 아니라 민족주의 지도자로 인식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자유올람의 군대도 공산주의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같은 우리 민족끼리 하고 싸우는 그런 인식이 상당히 확산되어 나갔습니다. 때문에 여기에서 일부는 누가 나오는가 하면 대화, 같은 민족끼리 왜 우리가 싸우느냐,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전쟁을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그쪽에 좌파나 또 이 반정부 세력들이 내걸게 되고 여기에서 반전 평화 운동이 나오게 됩니다. 이 반전 이런 그 민족주의 세력에 의해서 확산돼 나고 반전 평화 운동에 대한 이런 분위기는 이미 아시다시피 각계각층에 민족주의를 가장한 이 스파이들이 다 구축되게 됩니다.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유올람 군대에도 이런 그 외부에 있는 민족주의 물결이 스며들게 되고 우리가 왜 이렇게 적도 아닌 적 같은 민족끼리 하는 이는 허약한 주적 인식이 시작되면서 군의 정신 전력이 약화되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이런 풍토가 있었기 때문에 스파이들도 군에 쉽게 들 수가 있고 군에서 스파이가 쉽게 포섭됩니다. 장교들도 쉽게 포섭되는 거예요. 민족주의인데 왜 같은 민족인데 쉽게 포섭되다 보니까 주요 작전 계획이 사전에 월명으로 유출되기도 하고 또 무기들도 많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많은 무기들이 사전에 유출되지 않습니까? 아까 김태우 우리 그 박사님이 말씀하셨지 4월 30일 날 1970년 4월 30일 날 독립군, 이게 대통령궁이죠. 치고 들어온 그 탱크가 아까 미국제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그 월명군이 들어올 때 미국제 전차를 몰고 들어오고 그 위에는 베트콩들이 타고 들어옵니다. 돌아가지고 점령하는 데고. 그리고 이 멸망 직전에는 또 누가 나옵니까? 지금 미국에서 훈련을 받은 공군 조종사, 자유올람의 공군 조종사 중위가 북베트남을 공격하고 출격시켜 놨더니만 기술을 돌려가지고 자유올람 대통령궁을 폭탄을 4발 터뜨립니다. 투하시킵니다. 3발은 폭파하고 1발은 분발을 끝나거든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하는 문제예요. 예, 이런 문제. 그리고 반전 마지막에 7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평화협정부터 이 항복하는 그 시기에 육군대장, 그야말로 그 올람의 육군대장이 이끄는 정방민한 육군대장이 이끄는 제3세력이라는 이 100개 정도의 단체를 결성해 가지고서 벌이는 게 반전 평화 운동입니다. 이제 정방민이라는 이 사람은 초대 GM 대통령 군사보호장에 있을 때 GM 대통령을 이게 실각시키는 그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람이었고 그 이후에는 APND에는 계속해서 감상주의적 민족주의 노선에서 이런 반전 평화 운동을 마지막 이 항발 때 대통령이 정방민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반전 평화 운동을 계속 이제 일으키는 그런 분위기니까 자연적으로 싸우자는 의식이 약해진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제가 이 베트남 전쟁에서 이 자유올람의 군대가 허망에 무너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요인입니다. 하나는 하드 부분에 있어서는 미군이 철수해 나가고 미군이 재개입이 없고 또 미군이 철수하다 보니까 많은 무기는 물려줬지만은 미군이 없다 보니까 미국의 원조가 상당히 삭감됩니다. 삭감되니까 많은 무기는 물렸지만 이 무기를 운영할 수 있는 재정이 약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경제가 미군의 지원이 약화되다 보니까 삭감되니까 약해지는 그런 그야말로 국력의 경쟁이 약화되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어정쩡한 그야말로 감상주의, 민족주의에 젖어들어가지고 싸울 그런 그 뭡니까? 그 의식을 못 가지게 되는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쉽게 무너지는 그런 베트공의 참 자유올람의 허망함이라고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하드 부분도 앞에 말씀하셨지만 하드 부분도 우리가 이 정강을 해야 되고 그에 못지않게 정신전략, 특히 북한의 통일 전술과 우리 민족끼리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치밀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베트남의 그 전쟁은 기본적으로 그야말로 조그마한 올맹이 그야말로 그 당시 세계의 최강국 미국을 대상으로서 미국을 철수시키고 남베트남을 정복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는 정치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